데일리 카네기 자기 관리론. 당신은 지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공적인 삶과 행복,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멋진 풍경 속에서도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과 걱정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죠.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없애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특별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현대인들을 위한 인생 가이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걱정을 멈추는 법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을 제시합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걱정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다. 하지만 그 적을 이길 방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만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걱정을 멈추는 가장 첫 번째 열쇠로 현재에 집중하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 하루만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지금부터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통해 걱정을 멈추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분들,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삶도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1장을 통해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귀한 교훈을 나눌 시간입니다.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걱정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카네기는 1장에서 우리가 걱정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한 마법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1장, 하루 단위로 살아라. 데일리 카네기는 말합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만 살면 걱정의 90%를 줄일 수 있다. 그는 하루 단위로 살아라는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하루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밀폐된 하루입니다. 이 말은 하루라는 시간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의 문만 열어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원칙을 처음 적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만약 이 채널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나의 영상을 준비하자. 오늘 하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하루 단위로 집중하니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1장에서 카네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 1. 과거의 문을 닫아라.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은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니까요. 2. 미래의 문도 닫아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겁니다. 3. 오늘의 문을 열어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세요. 이 원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고 걱정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감정은 뭘까요? 기쁨? 아니면 슬픔? 아마도 걱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2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걱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 3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마치 걱정을 쪼개서 작게 만들고 결국 해결책으로 이끄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2장 걱정을 없애는 첫걸음. 데일리 카네기가 제안한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나쁜 경우는 무엇인가? 걱정의 핵심은 대부분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경우를 먼저 직면해 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화되고 더 이상 거대한 걱정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상황도 생각보다 감당할 만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걱정이 점점 해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사용했던 때를 떠올려 볼게요. 한 번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발표가 망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걱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무엇인가? 제가 발표를 망치고 청중의 반응이 냉담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 발표를 망쳐도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저 다음번에 더 잘 준비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발표 자료를 더 철저히 준비하고 친구들에게 미리 연습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장에서 카네기가 강조한 핵심은 걱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라는 겁니다. 걱정을 모호한 상태로 두면 그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걱정을 쪼개고 분석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만 남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걱정을 분석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행동이야말로 걱정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없애는 첫걸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질문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의 걱정이 해결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정말 뭐가 달라질까? 데일리 카네기는 말합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렇다면 걱정을 멈추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 자기관리론 3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걱정의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 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걱정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을 배웠죠. 오늘은 걱정의 뿌리를 파헤쳐보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더 배워볼 겁니다. 카네기는 3장에서 걱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핵심은 걱정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라는 겁니다. 3장, 걱정의 진짜 원인을 찾아라. 데일리 카네기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4단계 방법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걱정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수집하라.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보다는 추측에 기반합니다. 사실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걱정의 실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의 원인을 분석하라. 내가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대안을 찾아라. 걱정의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선택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해결책을 나열하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습니다. 네 번째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라. 마지막으로 선택한 대안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만 해결됩니다. 카네기가 3장에서 강조한 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걱정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걱정을 모호한 상태로 두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과 원인을 파악한 뒤에 가능한 대안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4단계 과정을 통해
걱정을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바꾸면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과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면 이제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4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걱정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카네기는 4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고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4장,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데일리 카네기가 말하는 긴장 해소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현재에 집중하기를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라. 카네기는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해보라고 권장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긴장을 푸는 호흡법을 실천하라. 카네기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긴장을 푸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쉬고 4초 내쉬기, 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요한 회의나 발표를 앞두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방법을 적용한 후 훨씬 더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에 집중하기. 발표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제 자신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호흡법 실천. 발표 전에 4초 호흡법을 몇 번 실천했더니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긴장과 스트레스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든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카네기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몸의 긴장을 풀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훨씬 더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긴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현재에 집중하기, 긍정적인 자기 대화, 그리고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넘어서고 자신감을 키울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5장에서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키워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걱정과 긴장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실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법,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카네기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카네기는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자신감을 키우는 법. 카네기는 5장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과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 카네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예를 들어 내가 못할 거야, 내가 부족해, 이런 생각들을 멈추고 대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권유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라.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간 영어를 공부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작은 성공을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 촬영이 정말 떨리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달성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자기대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다, 오늘도 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점차 부담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목표 설정. 매일 10분씩 영상을 찍어보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매일 실천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고 지금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네기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신감은 작은 성공을 통해 쌓아가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실패는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서 자신감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죠.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6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카네기는 이 문제를 아주 실용적인 방법으로 풀어줍니다. 이제 그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줍니다. 그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릴 때 그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카네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김 선생님,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시군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죠. 네, 두 번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 너무 자주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준다면 관계는 훨씬 더 끈끈해지죠. 네, 세 번째, 비판보다는 칭찬과 인정으로 관계를 풀어가라. 카네기는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기보다 칭찬과 인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그들은 더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제로 많이 실천해봤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기억해두고 다음에 만났을 때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은 정말 고마워하고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상대방의 이름 부르기,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기, 예를 들어 어느 날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한 취미나 관심사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 대화하면 그 친구는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칭찬과 인정하기. 상대방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작은 배려가 바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심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칭찬과 인정을 통해 그들의 장점을 끌어내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에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죠.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7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힘,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실천하기 어려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카네기의 방법을 알면 목표 달성의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럼 카네기가 말하는 목표 설정의 핵심을 알아볼까요? 7장 목표 설정과 달성의 비결. 카네기는 7장에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기, 그리고 목표를 시각화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모호하거나 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겠다는 목표보다는 한 달에 5kg을 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기.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 시각화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시각화란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목표 달성의 확률이 높아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영상 제작을 할 때 그냥 영상을 잘 만들자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카네기의 방법을 알게 된 후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촬영 연습을 하겠다. 한 달 안에 5개의 영상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겁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냥 성공적인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이 달에 5개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를 500명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촬영, 편집, 컨텐츠 기획을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촬영 연습, 2시간씩 컨텐츠 기획이라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세 번째, 목표 시각화하기. 그리고 목표 달성 후 내가 구독자 500명을 넘게 만들고 영상을 성공적으로 올린 모습을 매일 시각화했습니다. 그 시각화 덕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도 목표에 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세우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시각화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카네기의 방법을 따라가면 더 쉽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우고 그것을 시각화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매일 살아가면 어느새 목표에 한 걸음씩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서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8장에서 자기 존중감과 자아 개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자기 존중감과 자아 개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의 8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볼까요? 카네기는 8장에서 우리가 자기 존중감을 키우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기 수용, 자신에게 친절하기,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비판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나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기. 두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자기 존중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우리가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성취를 이뤘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제 삶에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수용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자책하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수용을 실천하며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내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용하기. 저는 스스로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때때로 게으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실수를 했을 때 예전에는 엄격하게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내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나는 이 프로젝트를 잘 해냈다며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카네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우리는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존중감과 자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관계들이 얼마나 잘 형성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성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9장에서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원하신다면
꼭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카네기 9장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9장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비판을 피하고 격려하기,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관심 끌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심 끌기입니다. 카네기는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을 피하고 격려하기. 카네기는 누구도 비판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방어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칭찬하기. 진심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을 기억하며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정말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줘서 구체적인 칭찬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실생활에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와 비판 대신 격려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기를 실천하죠. 그렇게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을 피하며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자기 존중감, 인간관계의 비결, 그리고 실천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실천하며 이루어집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하나씩 실천하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